안녕하십니까. 최첨단의 서양 지식을 전달하는 전치원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수술을 하는 일이고 성형수술을 하는 일이고, 그 외에 중요한 일은 수술을 하실 분들 아니면 고민이신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일이죠. 그래서 상담할 때 당연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지만 오신 분들에게서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질문을 이제 많이 받다 보면,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질문에도 어떤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형 상담, 특히 눈 성형 상담, 눈 재수술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탑5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패드에 좀 쓰면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소세지. 역시 소세지 쌍꺼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부작용에 대한 공포죠. 부작용을 걱정하는, 그냥 단순히 부작용 잘못됐다가 아니라 부적절하게 높은 높이, 너무 높을까봐 걱정하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서 안심을 시켜드리지만 제 주제는 하나죠. 그렇게 높게 수술하진 않습니다 라는 저의 결론은, 답은 정해져 있다. 갈매기,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소세지 쌍꺼풀이 생길 수 있는 그 고정점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상담할 때부터 요 높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요 높이로 만들면 절개로 해야 된다, 비절개로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짧은 시간 내에 탁탁탁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의 질문은 제가 다 마스터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제 관할하에 있다, 제 컨트롤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질문, 눈매 교정 왜 해야 되나요? 이거는 이전에 올라온 저희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도 있듯이 눈매 교정이라는 것 자체가 왜 해야 되는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부작용이 그렇게 많다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공포와 의문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일리 있는 의문도 있지만 불필요한 오해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죠. 눈매 교정 왜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쌍꺼풀 수술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눈 뜨는 힘, 한국 사람들을 4천만 5천만 인구를 눈 뜨는 힘에 따라서 줄을 세워 본다고 가정을 할게요. 눈을 정말 못 뜨는 신봉사 같으신 분들은 1번에 서 있으시고, 눈을 그냥 300안, 400안, 500안처럼 뜨시는 500안이라고 합시다. 500안은 없지만 신봉사 500안 이렇게 되면은 눈 뜨는 힘이 이제 점점점 커진다고 가정하면은, 이런 분들이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눈 뜨는 힘이 약한 분들, 이제 안검하수의 영역에 속하겠죠. 안검하수, 심한 안검하수, 약간 중등도의 안검하수인 분들은 안검하수 교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안검하수 교정이란 거는 결국 센 눈매 교정입니다. 센 눈매 교정. 그리고 정말 눈을 알아서 잘 뜨는 분들은 사실 이미 쌍꺼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쌍꺼풀 수술을 하려는 이유는 높이를 좀 바꾼다든지 좀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눈매 교정 하면 안 되죠. 너무 이미 잘 뜨는데 할 필요가 없죠. 그런 분들은 눈매 교정 불필요. 근데 지금 제가 그린 그림에서 아시다시피 안검하수, 센 눈매 교정을 하거나 눈매 교정 불필요한 분들은 소수에 불과해요.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한국인들 중에 굉장히 양극단에 있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눈매 교정이 필요하다, 적당한 눈매 교정 필요라고 씁시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적당한 눈매 교정이 필요한 눈이에요. 안 그러면 뭔가 애매해지고 쌍꺼풀이 너무 맥없이 풀린다든지, 쌍꺼풀 수술하는데 졸려 보인다든지, 더 심각한 경우는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눈매 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소세지 쌍꺼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쌍꺼풀 수술하면서 눈매 교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판단 자체가 중요하겠죠. 판단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잘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이제 어필을 하는 건데,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눈매 교정 왜 해야 하나요에 대한 질문은 이 그림을 보고 좀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 아니더라도 그냥 알아서 잘 해드리기 위해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수면 마취 어떻게 하나요? 사실 눈매 교정이 어쩌고저쩌고 수술을 실제로 어떻게 하냐는 거는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겠거니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수술장에 누워서 어떻게 수면이 되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걱정하시고 또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거의 빠짐없이 상담의 말미에 마지막에 하시는 질문이긴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눈성형의 경우에는 깊게 자는, 푹푹 자는 수면 마취가 아니라, 내시경 같은 거 하시면 푹푹 자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는 수면 마취가 아니라 조금 얕은 수면, 다른 말로 진정 마취라고도 합니다. 수면이 아니라 진정 마취라고도 부르는 마취를 하는데, 그러면 한 5에서 10분 정도가 약간 의식이 어지럽다가 없어져요. 그때 마취 주사를 제가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국소 마취 주사를 찌르는 걸 모르게 하기 위한 얕은 마취만 하게 되는 게, 저도 눈성형할 때 이렇게 일단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병원에서 눈성형 하더라도 좀 푹푹 자는 병원도 있고, 어떤 병원에서는 진정 마취조차도 안 하고 그냥 참으세요 하고 찌르는 병원도 있어서 병원마다 다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대부분의 강남
이쪽의 성형외과에서는 눈 성형 땐 좀 얕은 진정 마취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진정 마취를 하는 이유는 눈을 떠보세요를 해주기 위해서죠. 이제 10분만 자고 일어난 다음에 수술 중일 때 자 깨셨어요? 눈 떠보세요. 이쪽이 크네. 여기 좀 하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완벽하게 수술하기 위해서 얕게 재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 3까지 했는데 제가 아까 탑 5 있다 그랬는데 사실 3개를 하니까 생각해. 네 번째는 금액이죠. 금액 얼마예요? 이 물건 얼마예요? 이 수술 얼마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실장님이랑 얘기하세요. 실장님이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런 역할이 있으니까 실장님한테 이제 토스하는 거고. 5번째 질문, 비절개, 매몰, 자연유착으로 하면 비절개로 하면은 무조건 풀리나요? 이제 비절개로 제가 권유를 했을 때 좀 그렇게 됩니다. 무조건 풀리나요? 무조건 풀리는 눈은 수술을 하면 안 되죠. 그럼 제가 돈을 받고 수술을 하는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은 아니고 항상 10% 미만의 확률이라고 제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100% 풀릴 것 같으면 안 풀리는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죠. 절개로 무조건 해라고 한다든지 안 풀리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쪽을 한다든지. 그래서 무조건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아, 내가 오늘 자연유착 하기로 했는데 언젠간 100% 풀리겠지? 그때 가면 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물론 이제 맥없이 이런 방법으로 이런 높이의 수술하면 이건 100%다라는 게 있으니까 수술을 잘 결정해서 잘 설계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쌍꺼풀 눈성형 눈치해 수술 상담 때 많이 듣는 질문 탑 5 얘기를 드렸는데, 그냥 대충 뭐 좀 즉흥으로 한 면도 있지만 또 생각나는 대로 제가 방금 전에도 상담을 하고 왔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그런 기억을 통해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제 상담실에서 이제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전치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